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? 저희가 이제 개강하기 전에 그 설문조사를 이렇게 쭉 해봤어요. 근데 그 민법 주교재를 이제 주로 뭘 보십니까? 그래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이 한 1,500명 가까이 이렇게 설문에 참여를 하셨는데, 1, 2, 3학년 이제 공히 아마 그 조린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이 거의 한 80%에 육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진도표에 보시면 그 지 교수님 책의 교과서만 페이지를 언급을 해놨어요. 다른 책은 언급을 제가 못했는데,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앞으로 34회차 동안 진행되는 이제 강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법 판례 정리라고 해서 제 판례 책을 가지고 그걸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교재로 갈 거예요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처럼 자료가 이제 2가지 종류가 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주요 쟁점 정리 노트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이론과 관련한 그 자료들을 좀 교과서 설명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는 부분을 좀 모아놓은 것, 그런 부분이고, 그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요, 그러니까 사례 정리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쟁점에 관한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자료를 이렇게 두 가지 하고, 그 다음에 판례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. 이 기간 동안에. 우선 이제 예습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그 주요 쟁점들, 지금 진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쟁점들을 미리 좀 읽어 오셔야, 그래야지 수업을 듣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거 전혀 이제 안 듣고 오시면은요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최대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논점을 놓칠 수가 있어요.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놓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민법 실력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민법 논리 체계이기 때문에 논리의 일부분만 배웠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민총은 채권하고 결합해야지 의미를 가지거든요. 채권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민총만 공부를 하고 채권을 전혀 공부를 안 했다, 그러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해독이 다 끝나야 비로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늡니다. 한 해독이 다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한 해독도 끝나야지 그거보다 더 향상된 실력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이렇게 실력이 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안 느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회독이 안 끝났다는 거,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 3년 동안, 그러니까 그 로스쿨 다니시는 동안에 그 민법에 대한 회독수가 이제 얼마나 높아지느냐, 이에 따라서 이제 아마 민법 실력이 이제 좌우될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이제 여름에는 꼭 이제 제3법이라도 한 해독을 충실하게 그렇게 하면 다음 학기에 이제 아마 상당히 이제 실력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변호사 자격시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그 3학년 계세요? 3학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바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. 네. 변호사 자격시험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마 지금 3학년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자꾸 이제 다 합격시키겠다라고 고언을 하고 있으니까,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과락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. 아마 그 인원수를 늘리고 싶지 않은 변호사 단체 쪽에서는 틀림없이 과락이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. 그래 놓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별로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설정해 놓은 과락에 걸리지만 않으면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. 다 변호사 자격을 따실 수가 있을 텐데, 과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, 지금 시험이 3가지지 않습니까? 선택형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있고, 기록형 있고 3가지인데,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선택형입니다. 선택형.
이거는 점수를 올려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다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답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점수를 올려버리면 돼요.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사법시험에서도 계속 조정을 해왔었습니다. 근데 선택형은 방법이 없습니다. 이게 오와 정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형을 간과하시면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 민법이 이제 150점 만점이거든요. 거기에서 점수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요. 60점 밑으로 꽈락이죠. 60점이 이제 40%이기 때문에 60점 밑으로 꽈락인데, 합격을 하려면 이제 일단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합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사법시험에서. 수석하는 사람의 점수가 얼마냐면 한 90점 근처입니다. 그러니까 150점에서 편차가 30점 밖에는 안 난다는 거예요. 가장 낮은 점수로 합격하는 사람하고 가장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사람의 점수 편차가 30점 밖에는 안 되는데 1차 시험은 100점 만점인데요. 이 점수 편차가 훨씬 더 큽니다. 근데 이런 모습이 변호사 자격시험에도 아마 똑같이 이제 관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선택형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. 특히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사례형은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이렇게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번 강의는 이제 선택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강의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 법무부에서 공언하는 게 있어요. 선택형 문제 어떤 식으로 내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하는 게 있는 게 주요 쟁점에 관해서만 문제를 내겠다. 이를테면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요. 올해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선택형 1차 시험 문제에 친족회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. 친족회에 관한 문제. 친족회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. 가족법 배우셨나요? 친족회라는 게 일본에 있는 제도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법에 반영이 됐었어요. 일제시대 때. 우리나라 전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학자들이 다 일치해가지고 친족회는 없애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제도예요. 결국은 올해 민법 개정에서 친족회가 다 삭제됐습니다. 폐지됐습니다. 근데 올해 시험에 친족회를 물어보는 문제를 내요. 이게 이제 사법시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. 근데 이런 거 안 하겠다라고 법무부에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. 변호사 자격시험에서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요 쟁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선택형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습을 충분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예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들을 복습을 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, 오늘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법률행위, 지금 보세요. 자, 민법 총칙을 총 9회에 걸쳐가지고 할 텐데, 민법 총칙을 크게 나누면 몇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통칙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권리의 주체, 권리의 객체, 권리의 변동,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통칙이나 권리의 주체는 권리 변동을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민법 총칙 처음에 딱 펴보면 뭐 법원 나오고 무슨 신의칙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게 통칙 파트인데 여기에서 힘 다 빠집니다. 이거 왜냐하면 신의칙을 보려면은 이런 권리 변동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흥결이 있었을 때 신의칙을 가지고 해결한단 말이죠. 이걸 모르고 신의칙을 보면 이게 신의칙이 이제 만병통치하게 되는 겁니다. 모든 법률 관계는 다 신의칙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논리 자체가 잘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정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들이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고를 할 때는 권리 변동 먼저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권리 변동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다루게 될 거예요. 권리 변동을 제일 처음에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권리 주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